이제부터 여러분은 나를 통해 바샤르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쯤 전에 내가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존재가 텔레파시를 통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먼 우주에서 온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샤르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그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렇게 명상 상태에서 텔레파시를 통해 다른 의식체와 연결되는 것을 뉴에이지 분야에서는 채널링이라고 부릅니다. 라디오의 채널을 맞추듯이 영적으로 채널을 맞춰 다른 차원의 존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그다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훈련을 쌓고 명상을 배우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채널링을 하지 않고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다른 차원의 수많은 의식체들과 매 순간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 그것과 같은 파장을 가진 에너지가 끌려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채널링을 통해 이 우주 안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삶을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 또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볍게 채널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직관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순간 그는 인생의 멋진 영감과 아이디어를 꺼내놓습니다. 그 순간 그는 채널링을 한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 미래의 자신, 또한 다른 차원의 다른 존재와 정보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널링의 대상을 향해 마음의 전파 수신 장치를 항상 열어놓고 있는 일입니다. 또 그 대상도 나의 경우처럼 반드시 우주의 먼 별에서 온 바샤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연결하면 됩니다. 그 대상이 외부의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 큰 자아일 경우도 있습니다. 채널링을 특수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바샤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의 에너지와 교류가 시작됩니다. 바샤르가 먼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을 겁니다. 이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도 상관없고 바샤르라고 이름을 불러도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별에 살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의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첫 만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과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생에 우리가 몇 번인가 함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에너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서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리법칙입니다. 개인이 한 방향을 정해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그것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곳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만남에서 얻은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나 행동을 갖는 것이 무척 쉬워집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명상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우리의 문화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당신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자기 안의 힘과 빛에 눈을 뜨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 자신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무한한 힘을 깨닫는 일입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보석의 한 면과 같습니다. 그 한 개의 면들이 모여 보석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라는 것은 문과 같고 창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우주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당신들 속으로 들어오고 큰 효과를 일으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능한 한 활짝 문을 열어놓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런 자세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당신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주의 신성한 비밀을 탐구하려는 당신들의 의지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모인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세계의 대표로서, 그리고 나는 우리들 세계의 대표로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당신들의 정신세계를 접할 수 있어서 나 역시 무척 기쁩니다. 그 보답으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삶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일,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당신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 현재 당신의 삶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생각에 관련된 에너지가 딸려옵니다. 당신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어둡고 부정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주는 또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만 당신에게로 보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생각에 따라 100% 당신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에너지의 집합이고 그 에너지는 자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사랑과 빛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 오직 사랑과 빛만을 체험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거창한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당신 자신이 체험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연출해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환상은 당신이 그 속에 있는 동안에는 현실입니다. 환상 속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히 강하며 따라서 당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조금이라도 믿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창조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믿음이나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 개인, 나아가 집단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이 현실을 만듭니다. 이 사실을 당신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구별에 왔습니다. 또 당신들이 마음속에 이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 중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여겨지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이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사실은 당신의 마음속 믿음과 관념들이 창조해내고 있는 환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해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은 환상에 불과하며 당신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이 우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으면 우주는 그것에 힘을 보태줍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믿음이든 긍정적인 믿음이든 우주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다만 에너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진리의 길이자 이번 생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가슴 뛰는 삶을 살 때 우주는 그 일을 최대한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대답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전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내 전생이 어떤 것이었을까 알고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것 모두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로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사실 당신들 지구인이 만들어 놓은 구분이며 관념일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아무튼 당신이 지금의 이 삶에 초점을 맞추면, 다시 말해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면 필요한 것은 모두 현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의 삶을 100% 살고 있을 때 전생의 삶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도 미래도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현재에 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 순간에 가슴 뛰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현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100% 현재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살려고 하면 아무리 현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해도 당신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했던 어떤 것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모든 필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만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삶을 충분히 살기 위해 과거로부터의 정보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정보가 과거로부터 자동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것은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혼자라고 느끼고 주위와 분리된 존재라고 느낀다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충분히 지금의 당신이라면 우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이 전부 이 순간에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정보도 상황도 사람과의 사귐도 물질도 그 무엇이든 현재의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물론 당신들이 과거를 알고 싶다든가 연구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현재를 살 수 없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우주는 무의미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신뢰하고 지금의 삶에 충실하면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정확한 순간에 얻어집니다. 다음 순간에 정보가 올 수도 있지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답이 찾아옵니다. 정보가 올 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요한 때에 정확히 일어납니다. 빨리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에 사는 일입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살고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당신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과거의 여러 생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미래의 당신의 생으로부터 지금의 당신에게 정보가 오는 일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정보가 전부 지금의 당신에게로 옵니다. 따라서 과거로부터만 필요한 지식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나란히 진행하는 삶, 동시에 진행하는 다차원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지금 이 차원의 지구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우주 속에 무한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처럼 무한히 많은 당신의 삶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시공간 개념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미 당신들의 과학자들도 이런 우주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우주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의 우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그 모든 우주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아무튼 그 무한히 많은 당신으로부터 당신은 필요한 때면 언제라도 정보를 얻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흥미있는 가설이라고 여기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우주에서도 당신의 삶이 나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단지 조금 다른 일을 다른 장소에서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우주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기 자신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존재를 이름하여 큰 영혼이라고 합시다. 다시 말해 당신도 이 큰 영혼에게서 나왔고 다른 시간대와 다른 장소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당신도 이 큰 영혼에게서 나왔습니다. 큰 영혼은 동시에 다른 모든 시간대와 장소에서 조금씩 다른 아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곧잘 쌍둥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걸 의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뜬 채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이 지구와는 다른 파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지구의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구의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을 보듯이 말입니다. 영화 필름에는 각각의 칸이 있고 칸의 이동은 곧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 필름의 각 칸에 1번부터 번호를 매겨봅시다. 이때 3번 칸의 시점에서 보면 1번 칸은 과거이고 5번 칸은 미래입니다. 필름 속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는 1번 칸에서 3번 칸을 거쳐 5번 칸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그가 믿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나 공중에 떠서 이 영화 필름을 내려다보면 1과 3과 5의 장면이 지금 이 순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당신은 자신이 지금 3번의 현재 속에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필름 1의 일을 저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필름 5의 일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큰 영혼의 입장에서는 1과 3과 5는 전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영혼은 필름 3에 있는 하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5개의 인생을 동시에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지상에 있는 개인들은 전부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들 모두에 대해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당신도 나도 사실은 전부 우주의 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습니까?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소울메이트는 같은 혼의 연장을 말합니다. 소울메이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때 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곧 당신의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상상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신의 삶에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소울메이트라는 의미를 나는 이해합니다. 당신들의 사회를 잘 관찰해보면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소울메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울메이트 없이는 자신은 불완전하다고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만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에서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소울메이트가 나타납니다. 카르마, 업을 쌓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첫째로, 카르마라는 것은 당신들 스스로 편리한 대로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카르마도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카르마는 원래 균형을 뜻합니다. 카르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카르마를 균형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이런 보복이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적인 힘이란 뜻입니다. 균형을 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번 생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을 행하면 다음 생에서 반드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삶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생에서 살인을 하면 다음 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다고 당신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이 카르마의 힘에 균형을 잡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번 생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다음 생에서 꼭 살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인을 범하려는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도록 막는다면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파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을 높은 존재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경험의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모든 현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카르마의 구속력 같은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할 자유 또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일,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의 카르마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자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부정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은 자유롭지 않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란 한마디로 말해 힘이 없는 행동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자기가 창조해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고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고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필요로 하는 일 모두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가진 힘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별의 가르침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일을 억압해 왔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힘을 표현하지 말고 감추고 억압하도록 당신들의 지구별에서는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각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삶을 창조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일이나 자기 이외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구인들에게 가르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누구나 자신과 남을 상처 입히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전부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것, 카르마에 얽매인 것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한쪽은 좋고 다른 쪽은 나쁘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적인 힘으로서 작용할 뿐입니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조화롭지 않게 행동하면 강의 흐름에 역행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한쪽은 쉽고 한쪽은 어려울 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곧 당신이 받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것을 받는 것. 앞서 말한 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깨닫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카르마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소위 카르마의 사슬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에너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번에 걸쳐 부정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그는 정직하게 수많은 생을 산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생에서 부정적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깨닫고 그 순간부터 긍정적인 에너지 쪽을 선택한다면 그 단 한 번의 결단을 내린 것만으로도 그는 과거의 카르마를 모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한 번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말한 나란히 진행하는 삶에 관한 것으로 개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모든 혼이 통합되어 하나가 된다면 개성이나 다양성 등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사라져버리나요? 조금 역설적이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개인이 곧 당신 자신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전체와 하나가 될 때 개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성이 커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모든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 속에는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언어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당신들이 잘 모른다고 무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 현상입니다. 당신 자신이 곧 전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것이 곧 당신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그 중에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입니다. 지금의 당신, 이 개인이라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큰 영혼에게로 더듬어가기 위한 하나의 창, 하나의 문이 곧 당신입니다. 의식의 진화와 영적인 성장을 말할 때 당신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의식의 전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생존을 위해 의식의 진화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별의 당신들도 그렇습니다. 본래는 전체와 하나이면서도 나는 오직 나 자신일 뿐이다라는 개별적인 체험도 가능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나와 남을 거리에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별만의 독특한 체험입니다. 우주적인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지금 충분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다면 나중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삶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유체 이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유체 이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 방에서였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이것은 꿈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내 방은 어지럽혀 있었고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는데도 그때 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공중에 떠서 방을 내려다볼 때는 매우 깨끗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헝겊 인형도 있었습니다. 꿈은 현실 세계의 기본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꾸는 꿈의 기본 청사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실 세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그런 체험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꿈의 청사진을 바꿔 현실 세계를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선에서 하는 체험을 이제부터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꿈과 현실 세계의 구분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환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이 지금 이 현실을 당신 주위에 일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의 세계야말로 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을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꿈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꿈이 바뀔 때 당신의 현실 세계도 바뀝니다. 현실의 이 물리적인 세계는 당신이 꾸는 꿈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뜻에서 꿈의 세계가 이 현실보다 깨어있는 상태에 더 가깝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현실 세계는 잠들어 있는 정도가 더 깊습니다.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대단히 집중된 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 세계를 바꾸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꿈속에서는 그 내용을 바꾸는 일이 더 가능합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현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꿈입니다. 한계에 갇혀 있는 느낌, 그것이 꿈입니다. 한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꿈을 잘 꿉니다. 최근에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꾸었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현실처럼 느껴져서 너무 무섭고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가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당신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당신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에 도달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목적을 자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여러 가지를 달성하고 계속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행동 그 자체가 곧 당신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신의 목표나 목적을 찾는 것 자체도 당신의 목적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목적을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목적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탐구하고 있는 그 에너지만으로도 주위가 변하고 그리고 세계가 변합니다. 자신이 원할 때 삶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호기심을 표현할 것인가는 당신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가슴 뛰는 방법으로 하라고 나는 말합니다. 마음의 조화를 간직하고 있는 한 자신이 끌리는 일을 함으로써
반드시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조화를 갖지 않고 그 일을 할 때도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도 배우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조화롭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주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을 당신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강한 신념이 당신들의 삶을 그렇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그 상황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길을 알 수 없다 해도 당신은 지금 가장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 있지 않다면 지금 이곳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최대한 경험하고 즐기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져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현실이 곧 꿈이지만 가슴 뛰는 아름다운 꿈을 당신들이 꾸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사랑을 보내며 이만 헤어지겠습니다.